자, 시작해볼까? 이거 제목이 뭘로 되어 있니? 지각구성? 지각구성 물질? 지각구성 물질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래서 주기율표도 했고,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 쭉 했었죠. 주로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애들, 지구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땅덩어리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체 성분이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닮아 있어. 약간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각하고 생명체, 그 뒤로 이제 다음 단원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오늘은 이제 지각 먼저 할 건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뭐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핵산,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로 걔네들은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거에 비해서 지각 성분은, 우리 지구 성분의 제일 많은 성분은 철로 알고 있죠. 철은 근데 어디에 들어있어? 외핵이나 내핵 쪽으로 안에 미행성 충돌이론 때 0.5 알리 때 마그마 바다가 생겨가지고 0.6 알리 때 어떻게 된다고?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랬지. 밀도차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본 사람 없잖아. 봤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난감한 질문이 봤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가끔 가다가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운석의 주성분이 철질 운석이더라는 거지. 니켈질, 철질.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떨어졌을 당시에 그런 애들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작이라 그래요. 뭐 지구과학에서 고지작이 연구 뭐 이런 게 있거든. 땅 속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를 연구하거나 내지는 암석에 들어있는 자기장의 성분 같은 걸 분석하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고지작이 연구라 그러는데, 지금도 땅 속에서 자기장이 올라온다. 자기장을 분석할 수 있다. 그 자기장의 성분이 철에서 나온 자기장의 성분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내부에 철이 많다. 그러면 지각 성분에는 이제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라 그러지. 많은 원소. 니네 외우지 않았냐? 여기는 참고로 지구 전체는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철이 많다 그랬지. 우리 원소 중에서는 핵의 안정성은 철이 가장 커. 그래서 우리 그 앞부분의 별의 진화에서 적색 거성 단계에선 탄소까지 만들어졌지만 적색 초거성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그 중에서 최종본은 누구야? 철. 그러다가 얘가 놀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걔네들끼리 이제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하니까 걔네들끼리 융합해 갖고 무거운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 같은 애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철이 핵자의 안정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에는 철이 많고 주로 핵에 들어있을 것이고, 지각은 그 껍데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외웠니? 니네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오시알페, 카나크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니? 이렇게 외우죠. 또는 뭐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이렇게 외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딱 보이지만 금속의 철이 지각에는 2인자야. 제일 많은 애가 조금 가벼운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은 어때요? 얘가 녹는 점이 660도다. 얘가 1530도 이 정도 되지, 녹는 점이. 그래서 되게 밀도가 가벼운 그런 애. 전기전도성은 되게 좋아요, 알루미늄이. 자, 알루미늄이 전기전도성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야. 저항이 커. 전기 저항이 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선은 다 구리다. 구리가 전기전도성이 좋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작아서, 근데 가격이 비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정용으로 쓴다.
그런 이제 전부 다 구리선은 뭐가 씌워져 있니? 피복이 씌워져 있지. 그죠? 만약에 피복이 안 씌워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어린애들이 있으면 어린애들 가다가 그냥 거기 이렇게 손에 항상 침 묻어 있잖아, 걔네. 이렇게 하다가 빠지까지 깜짝깜짝 놀라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애완동물들, 그죠? 강아지들 빠직빠직 하겠지.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제 감싸 놓는 거야. 근데 이 구리를 갖다가 산속에 고압전선을 갖다 쓰려고, 고압전선은 보통 선생님 팔뚝만한, 팔뚝보다 더 굵은 이런 통 도선이야. 그걸 구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늘어지면서 쭉쭉 쳐져버려요. 무거워서. 밀도가 커서. 그러니까 고압 감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작은 알루미늄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니네 산속에 있는 고압전선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이런 통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얘 문제점이 뭐라 그랬지 아까? 저항이 커. 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얘는 피복을 씌울 수가 없는 거야. 피복을 씌울 수 없으니까 그냥 산속에 있는 거는 통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물이 젖으면 지지직 지지직 그런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거기서 전자파가 새는 거지. 그래서 없던 철탑이 생겼는데 그 마을에 막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 막 양계장이 있는 닭들이 알을 안 낳고 막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그 맨날 한전하고 맨날 싸우잖아, 소송하고. 근데 뭐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철탑 생기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새 그런 소송 걸린 마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 그 힘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는 그냥 막 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건데, 뉴스에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나 뭐 이런, 그죠? 그런 데서. 그게 알루미늄이야. 그게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니네 이제 조금 배웠지? 우리 신소재 배웠니? 아직 안 했나? 신소재. 그 신소재 그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 탄소 나노튜브, 그걸로 요새 바꾸려고 하는 거야. 탄소 나노튜브가 가볍고 속이 비어 있잖아. 가볍고 되게 강도도 세고 전기가 되게 잘 통해. 저항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다? 비싸. 비싼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가 되게 오래 걸려. 그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야. 쭉 연결시켜야 되잖아, 탄소를. 그건 성장시켜야 되거든.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로 해야 돼. 근데 초전도체 지금 현재 초전도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뭐야? 거기는 액체 질소를 넣어야 돼. 그 맨날 액체 질소를 어떻게 바꾸냐고. 돈이 많이 들지.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알루미늄의 특성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야? 이게 1번이라는 거. 지각의 금속으로는 알루미늄이 1번입니다. 니네 책에 보면 뭐 선생님이 퍼센티지를 정확히 다 외울 수는 없으니, 옷이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얘 실리콘이죠. 우리말로는 규수라고 하죠. 산규. 얘를 우리는 규산염이라 그래. 이게 지각 성분에 제일 많습니다. 유리 성분의 주성분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알기로 한 67% 정도 돼요. 두 개 합해서. 산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규소인데 여기 이제 한 67% 정도 되더라. 이게 바로 지각 구성 물질의, 지각 구성의 원소 중에 비금속 원소가 한 70% 가까이 있고, 그 다음 금속 원소 중에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고, 그 밑으로 이제 철,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을 우리는 뭐라고 분류했니?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랬어. 그 토가 흑토자야. 그래서 지각 성분에 흑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닮은 게 생명체 구성 물질이지. 그리고 그 물질을 분석해 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원소의 종류가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있다. 생명체 구성 물질은 너네 이제 생명책에 보면, 대학교 가면 그 생명과학 책이 있어. 생명 쪽을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자연과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식품공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공하게 되면 생명과학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과학이나 생화학을 듣다 보면 맨 앞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생명체 하나를 통째로 믹서기에다 박박 갈아가지고요. 그래갖고 성분을 분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고, 사람은 좀 힘들겠지. 개구리 한 마리를 분석한 경우도 있고요. 무슨 뭐 좀 미개한 무슨 원생생물 하나 갈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체를 분석했을 때 제일 많은 애가 H2O다. 얘가 약 한 67% 들어있습니다. 비슷하죠? 이런 게 되게 닮아 있는 거야. 마치 평행이론처럼. 그리고 주가 되는 애가 누가 제일 많냐면 단백질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이거 뭐 뚱뚱한 사람을 해갖고 한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근육량도 좀 있고 정상적인 사람, 단백질이 약 한 18%? 19%?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질이라 그래. 지질을 우리는 한 11%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있어. 핵산을 우리는 4% 정도. 이거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혈당이 있지. 혈당, 포도당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간에 저장돼 있는 뭐 글리코젠도 있고요. 뭐 몇 개 있어. 이런 애들이 있다. 얘는 0.1%밖에 안 되더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게 되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배웠는데 체구성 비율이 낮죠. 이런 거 배운 기억나죠? 체구성 비율이 낮다. 낮은 이유는 뭘까요?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리죠. 우리 맨날 당 떨어졌다는 얘기 표현하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많지 않다. 그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당뇨병이지. 혈당이 높은 거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밥을 2그릇을 먹었어. 근데 이 돼지 같은 게 또 2그릇을 또 먹었어. 그럼 그 나머지가 간에 저장돼, 잠깐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다가 우리 몸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바로 뭘로 바꾼다? 지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만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게 많아. 술 많이 먹는 사람도 간이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간이 많아. 지방간이란 말 들어봤지?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간에 글리코젠이 잔뜩 쌓이다 보면 걔를 지방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어디다? 이제 전기 적금을 들어야지. 엉덩이 밑에 뭐 이런 데다가 전기 적금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글리코젠 상태는 그냥 보통 예금이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방으로 전환돼 버리면 전기 적금으로 바뀌어요. 깨기가 쉽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습습 후 열심히 운동해야 돼. 그죠? 근데 살짝만 운동하고 또 먹잖아. 그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고, 그 비만이 이제 성인병에, 우리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고지혈증이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죠. 이 일종의, 예전에는 그걸 성인병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뭐 소아들도 소아성인병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먹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체구성 비율이 낮다.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체 구성은 또 나중에 하겠지만 좀 닮아 있지. 요거랑 요렇게 닮아 있고 나머지는 금속 성분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 니네들 시험 문제 볼 때 되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야. 그런데 물은 니네 알겠지만 무기물이에요. inorganic이라 그래. 이렇게 된다. 무기물. 선생님이 무기화학 전공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선생님은 진짜 무기가 웨펀인 줄 알았어. 무기인 줄 알았어. 우두두두두 이런 무기인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기화학 반대가 무기화학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르가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 유기농 이런 거 많이, 그죠?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놀게닉은 주로 이제 금속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근데 이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니네. 이거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기자를 선생님이 연기라고 할게요. 연기가 없다, 연기가 있다야. 쉽게 얘기하면 유기물은 탈 수 있는 애야. 태워서 연기가 나는 애는 유기물이야. 태워서 연기가 안 나는 애들, 안 타는 애들, 이건 무기물이야. 물 안 타요. 물 안 타지?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지.
근데 우리 살들 타잖아. 이런 종이들 다 타잖아. 나무 타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금속 안 타잖아. 녹아버리잖아 그냥. 그런 애들은 무기물이야. 그래서 금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태웠을 때 타지 않는 거는 무기물. 태웠을 때 그래서 어떤 애들 사람이 죽어서 이제 화장장에서 태우면 재만 남아요. 참 안타까워. 그거 딱 보면 선생님도 몇 번 봤는데 그 재는 더 이상 안 타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제 무기물로 돌아가서 그걸 땅에다 뿌리거나 그러면 식물들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이제 다시 유기물을 만드는 거야.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태우고 남은 재가 무기물이야. 그리고 타서 날아가는 거, 이산화탄소 수증기 날아가지. 이게 무기물이야. 재로 남는 거나 날아가는 게 무기물. 그럼 유기물은 이미 이제 무기물로 되면서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지. 열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유기물 중에 제일 많은 애는 단백질이요. 그냥 제일 많은 애는 물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제일 많은 애는 물이고 유기물 중에 제일 많은 애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다루는 거야? 원소를 다루는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이 상황에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애가 누구 같으니? 산소죠. 산소지. 이렇게 된다. 됐어? 자, 산소가 1등이잖아. 지각도 1등이고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많을까? 수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탄소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 지질, 핵산 이거 전부 다 뭐야? 다 탄소화물이야. 여기에 수소들도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수소가 질량은 되게 작지만 가볍지만 워낙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많은 데다가 얘네들도 수소를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소가 꽤 많은 편이야. 그러나 산소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산소가 1번이고 그 다음 수소고 유기물의 거의 대다수가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질소나 황이나 뭐 이런 거 있겠지. 이런 미량 원소들이 있겠지. 그 뒤로 이제 뭐 있니? 여기에 무기염류 같은 애들이 있지. 니네 무기염류 뭐 있어요? 뭐 나트륨도 있고 그 다음에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뭐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무기염류라고 얘기를 한다. 주로 이제 뭐야? 쟤네는 비금속이니까 무기물이니까 뼈를 이루거나 뭐 이런 애들 이빨 이루고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저런 애들이다. 그래서 생명체 구성 물질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구에 있는 애들은 1번이 누구다? 산소다. 산소가 가장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애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평행이론이라고 하는 게 얘네 둘이 중심 원소가 지각 성분에 있는 암석은 규소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생명체의 중심 원소는 주골격이 탄수화물이 주골격을 이루죠. 주사슬이라는 표현을 쓸게.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 규소하고 얘네들 어떤 애들이지? 14족이야. 같은 족이야. 최외각전자가 4개야. 4개면 어떻게 된다고? 결합할이 4개라 그랬지. 유명한 거 있었다 그랬죠. C, N, O, H 규칙이 있다 그랬죠. C 대신에 SI도 써보자. 4, 3, 2, 1 규칙이라고. 4, 3, 2, 1 규칙. 저기 대치동에 그 박상현 선생이라고 있는데 키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화학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그 짤에 그게 나와요. 이걸 설명하는데 그 덩치 큰 사투리 쓰면서 야야야 탄소가 48이잖아. 48이 막 여학생들이 막 자지러져요. 질소는 38이 막 그러면서 얘는 28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니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탄소는 결합할이 4개, 그 다음에 질소는 무조건 결합할이 3개. 그러니까 질소는 결합할이 3개면서 니네 이제 공유결합하면서 좀 알았겠지만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다고 이렇게. 탄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그럼 SI도 똑같이 닮았으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포인트를 둘 게 저런 거라고. 그 다음에 산소는 너무 잘 알겠지만 이렇게 구분형으로 되어 있잖아.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수소는 그냥 딸려 있는 애니까 이런 데 딸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4, 3, 2, 1 규칙.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뭐 할 거다? 지각 성분에는 요게 있고
생명체 성분에는 탄소가 들어있더라. 결합발은 4개더라.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지각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표현을 써볼게. 니네가 이걸 언젠가는 본 적이 있어. 이게 내가 교육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요게 나와요. 그 암석에 대한 조암 광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스 굳기계, 뭐 활석 방형 인정석, 뭐 활석이와 방형이가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뭐 그런 거 외우지 않았어? 모스 굳기계 서로 이게 비교해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긁히는지 안 긁히는지, 그거 모스 굳기계야. 그 다음에 뭐 쪼개짐, 그다음에 굴절, 복굴절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방해석이 뭘로 이루어졌다, 뭐 CaCO3로 이루어져 있다, 뭐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뭐 내놓는다. 배운 기억이 나죠? 그게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 거기서 암석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색 광물하고 밝은 색 광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운 색 광물에 감남석, 휘석, 각섬석, 후금모, 조암 광물 중에, 그다음 밝은색 광물 중에 석영하고 장석.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두운 색 광물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배웠을 거야. 상대적으로 철, 마그네슘이 부족한 애들이 이제 석영이나 장석.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암석을 우리는 화강암. 그게 적은 애들을 뭐라 그래? 반려암. 이렇게. 그다음에 지표면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두운 애는 현무암. 그다음에 밝은 애는 유문암. 이런 거 분류를 했어. 화성암에 분류할 때 심성암하고 화산암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심성암 중에는 반섬화 해서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그다음에 화산암 중에는 겉에 드러나서 금방 굳어진 것 중에는 어두운 게 현무암이니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식으로 외워서 했다고요. 그 내용 중에 그 조암 광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고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기본 구조, 지각 구성의 기본 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 규산염 광물이 있어. 이 규산염이라고 하는 건, 이 염이란 말이 붙으면, 염은 영어로 뭐냐면 salt야. salt는 니네 나중에 저기서 배울 것이야.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NaOH랑 HCl이랑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산이고 염기지. 중학교 때 했어. 그래갖고 물이 만들어지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자, 어떻게 된다고? 염기의 양이온하고 산의 음이온하고 이게 결합하면 누가 만들어져? NaCl 만들어지지. 이렇게 고체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이 생기고 염기의 양이온하고 산의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얘를 갖다가 salt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염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소금의 주성분이잖아. 소금이 아니다. 소금의 주성분. 소금 속에 NaCl이 78%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식 표현에서 소금을 할 때 뭐라 그래? 테이블 솔트라고 얘기를 하지. 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솔트가 원래는 화학에서 나온 용어야. 그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염. 그러니까 규산염 그러면 솔트야. 그러면 이 솔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온결합 물질이란 뜻이야. 앞으로 솔트라는 표현, 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규산염이 도대체 뭘 거냐? 뭘 규산염이라고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SI가 센터가 되고,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산소가 결합하려면 정사면체 구조가 기본 구조란 말이지.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메테인 구조처럼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야. 정사면체 가운데 센터에 규소가 들어있는 거고, 결합할은 4개. 이게 이제 니네 나중에 산화환원 같은 데서 이제 배우는데, 이제 2학년 때 가서도 배우거든. 산화환원 우리도 있어. 뒤 2학기 때. 거기서 배울 때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 다 배웠죠.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 공유전자쌍의 전자를 지가 가져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가라고 얘기를 하지. 두 개를 가져가 버려. 마이너스 2가를 띄지. 2가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 세트만 꺼낸 거야. 그랬더니 산소가 마이너스 2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 이것도 뺏겨, 이것도 뺏겨, 이것도 뺏겨, 이것도 뺏겨. 아유 등신이죠. 아유 등신. 아유 등신. 어떻게 돼? 네 마리를 뺏겼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거 원래 14족이니까 자기 거 전자를 온전히 갖고 있으면 4개인데 이 산소들한테 뺏겨버린 거야. 이해되니? 뺏겨버린 거야. 얘는 왜 마이너스 2냐면 옆에 있는 또 SI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얘 것도 뺏었거든. 나쁜 놈이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세트는 우리가 이렇게 묶는다. 한 세트 기준에서.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염이라며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니까 양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철이나 마그네슘 이가가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개수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철하고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가 있겠지. 이게 전후좌우사방으로 쫙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철과 마그네슘이 맡겨 있는 거야. 어두울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뭐냐면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조암광물 중에 중학교 때 이걸 뭐라 그랬어? 어두운 색 광물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렇게 된다. 됐어? 이거에 비해서 얘가요 없어. 얘가 없이 그냥 이 상태. SI 이렇게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뭐 여기에 쭉 자 옆으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쫙 연결. 이걸 무슨 구조라 그러면 그물 구조라 그래. 또는 한자로 뭐라 그래? 망상 구조라 그래. 이렇게 이제 그물 구조. 그물 망자를 써서 이렇게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흡사 다이아몬드 구조하고 똑같아요. 니네 숙제했어?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 두들겼어요? 그 숙제 내줬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구조 자체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산소들끼리 충분히 결합을 해갖고 이쪽으로 그물처럼 쫙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철과 마그네슘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쫙 연결이 됐어. 공결합을 쫙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 전부 다 보니까 얘네 구조를 갖다 다 따져보니까 비율이 SiO2 비율로 들어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비율을 많이 씁니다. SiO2라는 걸로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석영이야. 아주 대표적인 석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영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밝은색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밝은색 광물. 석영 장석이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석영이 이래. 그 유리 성분이 SiO2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화학적으로 이 Si하고 O의 B가 결합비가 1:2 정도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비율이 좀 틀려. 거기 사이에 누가 들어있어? 철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는 어두운 색 광물을 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 놓으세요. 그 두 부류로 나눠 놓은 걸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려볼게.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만 나오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기본이야. 어쨌든 SI는 규산염은 기본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가 기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정사면, 이거 봐. 얘도 정사면체 기본 구조가 이거잖아. 이건데 배열이 이제 얘네들은 그물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토탈 SI 대 O의 비율을 보니까 이게 1:2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쓴다. 근데 구조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SiO4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SiO4에 4-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구조적으로 쓸 때는. 근데 그 물질에 따라서 O2인 경우도 있다. 석영장석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를 여기다 풀어서 써볼게 이제. 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왜? 그냥 저거 구조 하나만 얘기할 때.
규산염 이 부분 SIO에 관련된 얘만 할 때 얘 빼고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정사면체 이 구조를 그냥 쓰자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존재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정사면체 구조만 본다면 이렇게 구조가 돼. 이런 화학식을 갖는다고. 그 구조가 이거고. SiO2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줄게 여기다가. 자, 요거는 아는 거니까 요거만 지우자. 칸이 좀 부족해서. 이건 선생님도 못 외워. 그냥 니네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독립형 구조가 있어. 독립형 구조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감남석이라 그래. 감남석은 아주 새카만 유리같이 생긴 그런 애야.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깨트리면 불규칙적으로 깨져버려. 얘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정사면체죠. 가운데 센터에 Si가 이렇게 들어있고 요렇게 요게 이제 결합이야. 빨간색이 결합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있어. 그리고 이거 혼자 만들어져. 딱한.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겼을 때 용융됐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거야. 이거 완전 개인주의죠.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냥 딱 자기만 딱 생겨. 말 그대로 이름이 독립형이잖아. 혼자 삼각형 이 정사면체 구조가 탁탁탁 만들어져. 이 입자가 얼마나 작겠니? 쫙 만들어서 그냥 그 상태로 딱 굳어버려. 그러니까 주변에 신경 안 써. 이미 얘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그마를 만질 수 있다 그러면 마그마가 탁 막 뻘겋게 흘러나올 때 그때 조금 식으면 요거 이렇게 만지면 얘네는 모래알처럼 호돌토돌하게 만져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네들끼리 결정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가장 그래서 먼저 뜨거울 때 먼저 만들어져. 만지면 안 된다. 손 다 녹는다. 그런 느낌이야. 만졌을 때 뭔가 오돌토돌하게 있는 거야.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고온 정출이라 그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뜨거운 온도에서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런 뜻이야. 그 뭐가 급한지 그냥 지 혼자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탁탁탁탁 빨리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SI 대 O가 1대 4죠. 이 옥신꾸러기야. SI 혼자 4마리를 다 차지해라. 그리고 혼자 딱 견고하게. 나는 부인 4명이야? 그러면서 딱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가정을 딱 꾸려갖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상한 예로 가는데. 그죠? 이런 상황이야.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SI 하나당 4개가 결합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지 혼자 뜨거울 때 그냥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립형이란 이름을 갖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 덩어리는 나중에 망치로 두들기면 옆에 있는 애랑 교류를 안 했잖아. 그냥 깨져버려.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야. 그냥 깨짐이야. 깨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깨짐이야. 그러니까 딱히 결정 구조가 없는 거야. 그냥 중구난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독립형 구조고 그게 감남석의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사슬 구조라 그래. 옛날에는 이걸 연쇄살인범 이렇게 하잖아. 살인사건이 사슬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쇄살인사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쇠자가 사슬 쇠자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단쇄 구조다 이런 표현. 옛날 책에는 단쇄라고 나와. 근데 이 최근에는 단사슬, 단사슬이라는 사슬이라는 표현. 또는 뭐 단일사슬 이렇게 표현해. 단사슬 또는 단일사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책엔 얘 이름이 뭘로 나와 있냐? 아니 단사슬이 뭘로 나와 있어? 아니 암석이 휘석입니다. 얘는 휘석이야. 그러면 이 휘석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단사슬이니까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 4개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요. 정사면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보이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립형인 애가 4개가 한꺼번에 연결된, 더 많이 연결된 한 줄로 쭉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4개 정도만 그린 거야. 가운데 센터에 SI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결합하고 SI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결합하고 그러면 이제 양옆에 산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산소가 이렇게 얘네는 이제 좀 연대를 하죠. 하나를 얘랑 이 팀하고 이 팀이 공유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얘를 잘못 들었다는 게 이거야. 부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얘를 잘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를 하잖아.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은 이 상태로 굳어지면 나중에 망치로 탕 두드리면 이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쪼개짐으로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게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휘석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이거 만드는 과정이 조금 온도가 더 낮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이거 지금 이 라인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빨리 굳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온도가 좀 낮은 데서 정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은 데서 이게 낮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보여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런 얘는 뭐가 급한지 그냥 금방 정출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야. 얘는 중구난방이야. 규칙성이 없어.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얘는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얘는 쪼개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쪼개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SI 대 O의 비율이 1대 3이요. 봐봐. 얘 하나당 얘가 차지하는 산소는 3개죠. 얘 이거 빼고 3개지. 얘 이거 빼고 3개지. 이런 식으로. SI 하나당 그러면 원래는 4개가 차지하게 돼 있는데 3개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하나를 공유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그죠? 커뮤니티가 생긴 거잖아.